다음 주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오늘 이 시간 두 분 매니저와 함께 열심히 또 전략 세워보고요. 종목 리뷰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요. 이호근 매니저 그리고 강시환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다음 주 전략 세 가지 먼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략 세 가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저희가 준비한 전략은요. 핵심 전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소게임, 두 번째는 26만 보랏빛 특수, 그리고 세 번째는 와, 오늘 대단했죠. 코스닥 시총일이 꽤 찼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소게임 어떤 내용입니까? 중동전쟁 어느덧 4주 차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전쟁이 났을 때 4주 차까지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도 처음부터 예고는 했죠. 4주에서 5주 정도는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지친 마음을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좀 달랠 수 있을까 기대를 해보는데 오늘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네타냐후 총리가 약간의 조금 의미심장한 발언들을 좀 내놓고 들어갔거든요. 그 덕분인지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조금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호근 매니저님, 혹시 다음 주 전쟁과 관련된 국내 증시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전쟁 리스크는 이제 어느 정도 완화 국면으로 좀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일단 이제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이제 그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거의 이제 조기 종료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특히 이제 이란이 이제는 더 우라늄 농축을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전쟁을 할 필요가 없겠다. 뭐 목적 달성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또 장기전으로 갔을 때 올해 이제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유가가 상당히 좀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3월 달에 예산안이 통과가 못 되면 그 총리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총리도 내부적으로 이슈가 많다면서요? 네, 그 비리가 좀 많나 봐요. 네, 그렇다고 그래서 들었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 예산안이 아마 이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3월 안에 통과가 되면 이제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의 이제 소기 목적 달성도 한 거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게 오래 가면 자기 그 중간 선거에 상당히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요 정도 순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것 같고 오늘 시장은 뭐 여전히 이제 유가는 비싼 상태에 있지만 오늘 시장 흐름을 보신다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이 파생 상품은 이제 엄청난 돈들이 이 베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투기적인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예. 오늘이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동안 이제 하락 쪽에 계속 베팅했던 게 오늘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럴 수 그렇게 있겠네요. 되면 아마도 이 오늘 선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 어떤 변고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트럼프, 그다음에 이스라엘 총리, 그다음에 선물 옵션 만기 이게 모두 한 군데 일치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좀 뭔가 변고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제 유가를 한번 찾아봤는데 WTI 기준으로 현재 96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냥 90달러가 그냥 마치 뉴노멀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방금 이호근 매니저님 말씀하신 여부에 따르면 이 다음 주에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매매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것도 고민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유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뭐 네. 원전주, 특히 대우건설 폭발하는 모습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선 대우건설은 원전 그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현대건설이었죠. 네, 그렇죠. 대우건설로 갔다가 예. 이번에 후발주로 GS건설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까지 대단합니다. 보였습니다. 원전주의 흐름은 되게 좋아 보이고 근데 제가 전에 이제 용호상박에서 원전주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원전주가 궤도에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 시기만 하면 1년 내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궤도에 올라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예. 원전주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특수 효과를 받고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의
업황 자체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어쨌든 지금 석유화학 전력, 지금 기존의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전력을 충당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그러한 수혜가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한 원전에 대한 수혜도 원전에 대한 수혜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오늘 또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맞아요. 태양광 쪽에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뭐 CS 윈드라든지 SK 오션 플랜트라든지 풍력 발전 쪽도 올라왔습니다. 그쪽이 올라오게 된 계기는 원전을 만약에 지금 있는 거를 그대로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에너지가 부족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원전을 만들기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력 쪽에 지금 관심이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시장 참여자들의 투심을 또 불러일으켰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95달러, 96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이호근 매니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쟁에 거의 정점을 찍고 이제 예. 완화 국면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유가는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만 예. 이번 전쟁에서의 피해를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피해에 대한 복구적인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의 LNG 가스 시설이 얼마큼 파괴됐는지 그다음에 이란의 보복으로 인해서 카타르의 시설이 얼마큼 파괴됐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에너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부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한번 대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고유가가 조금 더 오래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유가 부분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네. 지금 타격되는 부분들이 LNG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네요. 있거든요. 그래서 예.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의 그 저장시설, 생산시설 이런 부분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한 17% 파괴된 카타르의 그 에너지 시설은 네.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큰 타격이거든요. 그렇다 우리나라가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꽤 많은 물량을 지금 전달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물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알래스카 쪽에서 뭐 끌어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러시아한테 받는 방법도 있고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네. 지금 당장 눈앞에서 움직이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의 수급이 아무래도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기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보고 또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더 한 3월 말 좀 길면 4월 초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이유가 네.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유가의 고유가 흐름이 그렇게 빨리 끊이지도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정부에서 3월 27일인가요? 3월 말까지 그 해양 풍력법에 대한 부분들의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전쟁 리스크로 인한 그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리한 듯한 왜냐하면 지금 정세적으로 좀 약간 코너로 좀 약간 이렇게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기 느낌이 좀 때문에 있죠. 지금 맞아요. 트럼프의 네임덕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공화당 측이고 그다음에 네임덕 얘기가 나오면서 트럼프의 표밭에서도 지금 민주당의 그런 표심이 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지금 밀고 있는 에너지 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쪽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흐름이 어느 정도 한 1분기까지는 좀 그러네요.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유가도 뭐 일단은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빠지기는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타격된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하면서 수급 고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전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수 있다. 그런데다가 지금 정치 상황을 봤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많이 흔들린다고 하죠.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 이렇게 가면 승리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온다면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재생에너지를 밀어주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이 전쟁통에도 그래도 국내 증시가 저는 선방할 수 있었던 배경 단연 반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만약에 전쟁 상황이 좀 바뀌었을 때 반도체가 조금은 다시 죽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제 반도체 상승을 좀 발목을 잡고 있는데 네네. 결국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소가 될 거고 네. 그러면 반도체는 자기가 갈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마이크론 실적이 상당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마이크론이 이번에 지금 그 실적을 좀 보시면 12월에서 2월 요게 이제 마이크론의 2분기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6%나 성장했고요. 대단했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810%나 성장하는 엄청난 우리가 이제 좋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게 맞아요.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되는 건 이제 5년 장기 계약도 지금 수주 계약도 맺었다. 그만큼 지금 HBM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빅테크들이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이번 마이크론이 단순하게 잠깐 올랐다 떨어지는 이러한 과거의 사이클이 아니라 예. 이번에는 이 AI 투자가 끝날 때까지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지속될 거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에 대한 그 주가에 대한 밸류, TSMC 정도는 적용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지금 마치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2023년에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이 급증하면서 10배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10배 갔을 때 그때 초기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잠깐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이제 태태원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SK 하이닉스 2,000조 가야 된다 시가총액. 예. 왜? 엔비디아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또 이제 지금이 현재 국면이 제2 국면이라고 제가 이제 계속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리는데 AI 이국면. 예, 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어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사이클이 아니라 이번에는 AI 사이클이기 때문에 TSMC보다 같은 밸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TSMC보다 더 커요. 그러면 지금 TSMC가 시가총액이 2,6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TSMC의 그 밸류를 받는다면 삼성전자 2,600조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의 이제 주가에 대한 과거의 그 적용이 아니라 새로운 리레이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그냥 많이 오르나 보다 이게 아니라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 흐름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4월 달에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아마 마이크론 못지않게 나올 겁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2,000조를 넘게 간다면 뭐 지금보다 2배는 우습거든요. 그러니까 40만 원이 넘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점에서 이게 사실 전쟁통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쟁통에 약간 좀 수혜를 봤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 올랐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가시면 결국에는 꽂히는 수급의 방향성은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데요. 이호근 매니저님 역시 비슷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 얘기 여기서 그만하고요. 이제 조금 밝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26만 보랏빛 특수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보라색 하면 생각나는 BTS의 컴백입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이게 맞나 싶어요. 가수, 아티스트 한 그룹에 이렇게 전국이 들썩들썩거리고 만약에 그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뭐 연차를 내라라고 종용을 하고 진짜로 뭔가 요즘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이 약간 서울에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집 근처에 이제 BTS 사옥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또 이 펜스로 이제 다 둘러 있는 그런 상황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강시환 매니저님, 예. 이거 근데 주가로 얘기하면 예. 반영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영됐다라고 표현하기엔 좀 약간 아쉽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오. 지금 시장의 온 우주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온 우주의 기운이 전부 다 반도체, IT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의 수급은 엄청나게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1월 달 계속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이 활성화되기는 하면서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에서도 예. 그럼 물론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좀 밀리긴 했지만 그 전까지 좀 잘 올라왔었거든요. 한 달 안에 한 25% 정도 올라온 걸 제가 기억합니다. 2월 달에서 1월 달 사이에. 근데 그때도 엔터주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은 IT 반도체 쪽으로 지금 쏠려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더 들어온다고 한다면 엔터주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 시장의 수급이 그쪽으로 눈이 쏠려 있지 못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엔터주, 제가 또 용어상박에서 엔터의 아버지로서 그러니까요. 엔터주 언제 갈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 요즘 얘기를 많이 못해서 좀 아쉬워요. 저도 정말 아쉽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진짜 많은데 네네. 자, BTS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기다리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는 마이클 잭슨이 있었어요. 오. 마이클 잭슨이 국내 지금 네. 공연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이었거든요. 오. 저도 한번 갔었는데 네. 그냥 보는 순간에 눈물이 났어요. 와, 그냥 그 그 정도였어요? 정도로 그냥 뭐 그 광기, 네. 그 소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마이클 잭슨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냥 뭐 몇 개의 노래들만 좋아했을 뿐인데 그냥 가 있는 그 동질감으로도 아. 엄청난 내가 여기에 팬덤에 속해 있구나라는 감격스러움이 네. 느끼고 눈물이 흐르는 정도인데 네. BTS가 그만큼의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그런 축제 분위기 같은 그런 진짜요? 흐름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자 그런 BTS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넷플릭스 라이브를 생중계 하죠. 네. 생중계로 인한 전 세계 송출로 하는 콘서트가 열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컴백쇼가 열리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K-팝에 한 번 더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됐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K-팝 거기에 이어서 K-컬처 이런 분위기가 한 번 더 올라오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서 선제 조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완화된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돼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의 흐름도 역시 엔터주로 바라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때부터가 그러면 BTS가 앨범을 내고 27일 날 또 그 다큐멘터리 그 넷플릭스가 또 하죠. 아, 그런 그렇군요. 부분들 그 다음에 4월 달부터 월드 투어 들어갑니다. 그럼 BTS가 그렇게 스타트를 끊고 그 다음에 그 전에 BTS 전에 아시아 쪽에서 팬덤을 크게 형성하고 있었던 빅뱅의 완전체가 4월 달에 코첼라로부터 그래요? 시작해서 컴백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빅뱅이 이번에 거의 10주년 행사라고 하거든요. 네네. 10주년 행사를 하면서 YG도 20주년 행사라고 해요. 그러면은 YG의 20주년, 빅뱅의 10주년에 한 번 대박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BTS가 스타트를 끊고 이어서 빅뱅이 바톤을 넘겨받는다고 한다면 올해 한 2분기 시작부터는 아마 엔터주가 수급을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우선 테크쪽, 반도체적으로 어느 정도 끌어올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엔터주의 시총도 좀 크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다른 게 좀 때문에 해줘야 돼요. 그쪽들도 네.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이브의 주가가 살짝 좀 빠져서 그렇습니다. 예, 혹시라도 이게 뭐 선반영 이러면서 벌써부터 준비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엔터주는 아직 출발하지도 않았다. 그렇습니다. 엔터주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이거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그 더현대를 갔다가 보니까 네. 위에다가 K푸드 막 이런 걸 엄청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아, 이게 이번 주말에 다들 들어오니까 이 딱 타이밍에 이 K컬처, K푸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좀 밀려고 하는구나 싶었는데 엔터주만 또 K가 아니잖아요. 네. 다른 쪽 섹터 뭐 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 예. 네, 그게 이제 K-팝 효과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럼요.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문화를 좀 그 즐기기 위해서 왔던 것 같고 이 충무로 쪽 근처에 외국인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 많이 보여요. 네, 지금 그래가지고 정말로. 제가 이전에 있던 사무실 근처에는 뭐 그 한 달 그 한 달 살기? 한 달 살기 뭐 이런 식으로 와 있는 외국인도 꽤 많이 봤었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바야흐로 물론 이제 올해 이제 중국 그 무비자도 있었지만 네네. 그게 없더라도 지금 과거보다 이제 중국인 비중이 많이 적어졌는데 어쨌든 이전보다는 더 많은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3월 달에 지금 외국인 입국자가 그 작년 3월 달보다 30%나 넘게 또 들어왔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BTS가 이제 전 세계 넷플릭스 통해서 190여 개국에 중계가 되면 그걸 보고 와 외국인들이 또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단순하게 이 엔터에 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단 이제 최근에 가장 돋보이는 게 이제 미용 의료기기 있죠. 예, 시술하러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호텔이 부족해서 호텔 관련주도 지금 상당히 주목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외국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 보면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호텔 그 백화점 같은 유통 쪽도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 뭐 특히 이제 화장품 뭐 이런 쪽도 지금 굉장히 늘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BTS의 공연의 이제 경제 효과를 1,200조, 1조 아니 1,200조 아니라 1조 2천억 이 정도 네.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네. 또 이제 BTS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어를 시작하게 된다면 여기서도 한 100조 정도의 파급 효과가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있어서 이 엔터 하나가 웬만한 산업 못지않게 지금 그 신호지를 발휘하는 효과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드렸던 유통, 호텔, 그다음에 미용 의료. 네, 미용 의료 기구, 네. 네, 뭐 이런 쪽을 같이 보신다면 아마 엔터랑 같이 그 흐름을 같이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이호근 매니저님께서 네. 섹터를 좀 잡아주셨고요. 네. 강시원 매니저님께서는 네. 뭐 종목도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이호건 매니저님께서 100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100조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HBM 있죠. 아, 네. HBM이 2030년까지 150조 시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HBM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환호를 하면서 삼성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BTS 효과라는 100조가 벌어지는 거예요. 현대차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현대차 시가총액이 그냥 내일 하루에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효과가 발생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 BTS의 특수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업 하나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좋아요. YG 플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 이 회사는 무엇을 하냐면 음원 유통, 그다음에 음반 유통을 하는 회사인데 음원 유통은 국내 1위고요. 음반은 국내 2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YG 플러스의 주주를 좀 살펴보면 30%가 YG 엔터가 갖고 있어요. 지분을. 오. 그리고 10%가 하이브의 자회사인 그 위버스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YG 플러스라는 회사는 하이브와 YG 엔터가 같이 뭐랄까 밀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BTS가 먼저 포문을 열고 빅뱅이 다시 한번 투입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게 K컬처가 맞네요. 된다. 예. 그렇다고 하면 그 두 기업의 수혜를 그대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 YG 플러스라는 겁니다. 자, 하이브의 그 자회사인 위버스의 10% 지분을 그러니까 위버스가 들고 있고 그다음에 YG가 들고 있는 이 회사는요. 음원과 음반도 만들어내지만 굿즈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아니 얼마 전에 그 아카데미 거기서 네네네. 봤어요. 와 골든을 부르는데 다 응원봉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관객들이. 진짜 신기한 광경이었죠. 그 응원봉 문화는 거의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우리나라 거죠. 예, 맞아요. 그 응원봉을 만드는 회사가 YG 플러스입니다. 오. 그 굿즈 응원봉뿐만 아니라 많은 가전제품과 많은 상품을 YG 플러스가 협력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음원과 음반뿐만 아니라 굿즈 판매까지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YG 플러스에 대한 부분들의 주가가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좀 호실적이 전망되는 부분이 있어서 종목 좀 봐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더 이렇게 된다면 K컬처에 대한 문화가 더 많이 보여질 거라고 했잖아요. YG 플러스가 넷플릭스와 함께 협력을 해서 넷플릭스에서 지금 K드라마에 대한 OST는 다 YG 플러스에서 유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YG 플러스는 BTS와 YG 그 빅뱅뿐만 아니라 K드라마에 대한 분위기의 OST까지 다 음원 유통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엔터가 살아난다면 YG 플러스가 제일 먼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자, YG 플러스 한 종목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호건 매니저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BTS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K컬처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어제 용어 상박에서 앞으로 봐야 될 종목 중에 CJ를 말씀드렸습니다. 맞네요. CJ라는 종목이 오늘 괜찮게 잘 올라왔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CJ가 오늘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완화 부분도 있었지만 BTS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CJ에는 자회사 중에 CJ 제일제당, 비비고 만두에 대한 CJ 제일제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CJ가 그 두 개의 효과를 그대로 온기 반영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자사주에 대한 부분들 이제 분할 선정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박원 말씀하셨을 때 GSP&L이라는 회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 객실 500개 이상이 되어 있는 5성급 호텔 그런 호텔 중에 7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2개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텔업 하면 호텔신라가 최고 아니야? 아닙니다. GSP&L이 최고고 두 번째가 호텔신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SP&L까지 여러분들 관심 들어보신다면 외국인 다 들어오시면 숙박을 해야겠죠. 그러면 객실이 많은 호텔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GSP&L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참 말하면서도 안 믿기네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의 응원봉이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요. 미국의 넷플릭스가 대한민국 아티스트의 컴백을 찍으러 라이브로 생중계를 합니다. 참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요. BTS 덕분에 덕볼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3가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3번째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번째로 준비하고 있는 전략은요. 오늘 정말 깜짝 놀랐죠?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에코프로도 아니고 에코프로 BM도 아니고 이 종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삼천당 제약. 야, 정말 하루 만에 2자릿수 폭등을 하더니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바로 꿰차버렸습니다. 이거 정말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호근 매니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삼천당 제약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삼천당 제약이 삼천당 제약 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봤던 가장 큰 이유는 알테오젠이 결국은 이제 그 정맥 주사 맞는 거를 피하 지방으로 이제 그 하나의 이제 플랫폼 때문에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삼천당 제약이 엑스패스라고 그래서 이 주사보다 더 편한 게 이제 경구용이잖아요, 먹는 거. 이거를 지금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이제 적용을 하는 오늘 이제 유럽 일상 이상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주사를 맞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해요? 먹는 게 편하죠. 예, 예. 그러면 지금 플랫폼 입장에서는 알테오젠이 더 많이 가야 돼요? 아니면 삼천당제 더 많이 가야 돼요? 그러면 삼천당이 가는 게 맞기는 네. 하죠. 이론상으로는. 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삼천당 제약은 이제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확인하는 과정은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알테오젠이 그렇게 빨리 이제 꺾일 수 있었던 거는 일단은 이제 그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되는데 예. 그 구간에서 벌써 먹는 걸로 확 돌아서기 때문에 그렇구나. 알테오젠이 지금 상당히 이제 장밋빛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저는 이 주사보다도 이제 경구용이 지금 확 도래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천당 제약이 알테오젠보다 더 많이 가야 되고 결국 알테오젠이 꺾였던 요인도 바로 이런 그 플랫폼의 변화. 요게 이제 결국 알테오젠이 일찍 꺾였던 요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만 이제 삼천당 제약이 지금 이게 이제 기술 수출이라던가 알테오젠처럼 뭔가 이제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게 안 나타났는데 벌써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저도 예상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제대로만 시연이 된다면 결국 이제 삼천당 제약이 알테오젠보다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일단은 이제 인슐린 쪽에서 이 경구용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40조 시장인데 이게 120조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 비만 치료제 쪽도 지금 그 위고비 이쪽하고 같이 좀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이런 종합적인 걸 봤을 때 알테오젠보다 좀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네. 그러면 넥스트 삼천당 제약은 도대체 뭐냐? 이만큼 또 올라갈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 그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강시환 매니저님이 조금 팁을 좀 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기술 이전과 임상 모멘텀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간 거죠. 그랬었죠. 그래서 좀 올라간 거고 삼천당 제약은 보면 이제 임상의 모멘텀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술 이전 살펴보게 되면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레시피가 있다. 이 레시피가 있는데 이 맛있는 레시피, 연구한 레시피를
큰 대형 프랜차이즈에 팔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와, 이 레시피 진짜 괜찮네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형 빅파마가 기술력을 인정해주는 검증 효과를 받으면서 안정성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선 큰 계약금과 로열티를 받으면서 저 안정스럽게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만들면서 재무적 구조를 만들면서 천천히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면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딱 들어왔을 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기술 이전 플랫폼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펩트로젠 이런 것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알테오젠 다음에는 뭐 펩트론이라든지 아니면 G2G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임상에 대한 임상 모멘텀으로 해서 삼성탄 대학이 그 전에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시총 1위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많은 홀대를 받았어요. 이게 될까? 과연 될까라는 생각에서 많은 홀대를 받다가 지금까지 시총 1위까지 올라올 때까지 정말 많은 그러한 것들을 거쳐왔는데, 이것은 임상 모멘텀 같은 경우는 지금 1호점, 2호점, 3호점을 내면서 임상 1상, 2상, 3상을 통과하면서 검증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임상 모멘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검증을 해내면서 앞으로 엄청나게 뻥 올라갈 거잖아. 그런 고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에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근데 이런 기업들은 좀 뭐가 있냐면은 그러한 한 방에 커질 수 있지만 임상이 진행되면서 이게 리젝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해야죠. 그게 되게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의 그럼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것들이 어느 쪽을 좀 지켜보느냐, 그건 본인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 좀 안정되게 해서 좀 길게 가고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임상 모멘텀에 대해서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바라보시고 싶다고 한다면, 한 방울 노리겠다고 하신다면 이제 리스크함도 감내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 종목을 말씀드려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삼천당제약 다음으로 좀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좋아요. 기업은, 근데 이게 좀 요새 좀 재무제표 좀 뭐죠? 그 이슈가 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려도 되나?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방으로 네, 한다고 그럼 하십니다. 요거는 제가 공개 방송에 오시면 제가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궁금하네. 재무제표 부분이 좀 괜찮은데 네.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데, 이게 완전 상승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재료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개 방송에서 제가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이길래 주말에 보면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일요일 오후 4시에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언제 한다고요? 같이 가시려고요? 네. 잠시 후에 무료 방송 예고. 벌써 나가버렸네요. 예. 무료 방송 예고 이미 나가고 있고요. 잠시 후에 한 번 더 고지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요, 예고 드렸던 대로 종목 리뷰 이번 주 거 한번 해봐야겠죠. 종목 리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